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쪽, 그리고 뭐 PSK 홀딩스나 뭐 기존에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 관점 자체는요, 절대 어떤 종목이라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뭐 특이한 내용이 있고, 어떤 이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나쁘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주식시장은요, 뭔가 내가 내부자에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내가 먼저 들으면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형주기 때문에 시세 구간을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4월 8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여기 요거 딱 보면은 바로 보이셔야 되는 게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그쵸? 돈은 계속 벌고 있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밸류가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용해서 아무리 HBM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쵸? 물론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간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뭐 어떤 패턴 뭐 가운데 이하로 올라가면 뭐 매도하고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삼성전자를 하실 정도의 그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그쵸? 이쪽 구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한다는 건 여기 보면 여기도 뭐예요?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쭉 나오는데 이 구간부터는 실적이 박살이 났구나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저가를 딱 찍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에서 최대 악재가 터지고요. 이 최대 악재가 터지는 구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가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걸 딱 좁혀놓으면 지금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그쵸?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 쪽으로는 HBM을 지금 독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HBM을 언제 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지는가? 그쵸? 그리고 정배열이 되는 과정에서 고가는 넘어갔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금 특별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인데, 자, 미국 출장, 전영현 등 삼성전자 임직원 13명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 배경에 주목해보자. 즉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일부터 19일 동안 약 2만 주를 집중해서 매입했고 금액 규모는 20억 2,744만 원. 책임 경영 의지 해석을 하고 있다. AM 관련 호재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기대감은 당연히 존재하죠. 엔비디아에 거의 뭐 100명이라 그랬나 200명대라 그랬나가 일제히 다 같이 나갔죠. 다 나갔다 와서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뭔가 뭐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액션일 수도 있고 뭐 문자 그대로 뭐 좋은 내용을 듣고 왔고 또 곧 통과가 되겠구나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한 예상치 자체를 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격에서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기준에서 먼저 보고 제가 다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 6만 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웬만한 종목들은 올라갔던 종목이든 내렸던 종목이든 뭐가 나왔습니까? 전부 다 40에서 50%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뭐야? 한 2주에서 3주 만에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이 어디부터 발생했는지 보세요. 이쪽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가 발생했었냐면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정부에서 야 너네 다 문 닫아 영업하지 마 지금 못해
다 막아. 대신에 우리가 돈 줄게. 그쵸? 영업을 못하니까 돈이라도 받아가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금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고, 한국에서 받는 거는 진짜 이 몇 푼 안 될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소비로 돌아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 결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1년, 2년, 3년, 거의 한 4년 가까운 기간 전에 발생했었던 96,000원대 가격입니다. 실제 실적이 좋아졌고요. 근데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쭉 빠졌죠. 자, 말 나온 김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년부터의 실적을. 자, 보세요. 19년도에 27조, 17, 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난 이후죠. 그리고 나서 35조까지 튀고 21년도 실적은 51조까지 튑니다. 근데 21년도 실적이 언제 나오죠? 22년 초에 나옵니다. 22년 초에. 그러면 22년도 결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3년 초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반등했죠? 22년 9월달.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어디였죠? 19에서 20년 넘어갈 때. 근데 20년 실적은 언제 나와요? 21년도에. 그쵸? 근데 주가 고점은 언제 나왔어요? 명확하잖아요. 21년도 딱 여기 나왔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쵸?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지금 DI가 나와 있는데 이 DI는 지금 HBM 장비를 삼성전자로 납품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기대감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DI 볼게요.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26, 14%, 계속 수익이 22%, 18%.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DI 실적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수해서 또 수익 중이에요.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 하나 더 있죠. C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계속 매매하잖아요. 언제? 싸게 사요? 아니요. 나 여기 사서 여기 팔았는데 이렇게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이해를 해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파생된 종목군들로 조금 확장되고 있는데 태성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매도 50%.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하든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조, 하나엔진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모든 종목군들이 전부 다 고가 돌파 구간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 자, 지금 여기 태성을 50% 수익 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정확하게 6월 3일 날 진입이 됐다는 내용이 있고, 삼성전자 관련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내가 삼성전자에서 꾸준하게 좋은 내용을 가격을 먼저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저가에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장기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국시장 대표 종목이니까 나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다 처리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만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월달 같은 경우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매수매도 어때요? 75%씩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의 상황이 최소한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기만 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종목은 튄다. 즉 삼성전자를 지표 삼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되는 부분, 즉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매매 전략, 이 내용은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그쵸? 내용을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변화하고 변동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어떤 관점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실시간 타점, 뭐 소통방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